그날 저는 현관 앞에서 작은 소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제 이름이었지만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3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아내의 휴대폰이 제게 돌아온 겁니다. 신발과 핸드백만 남긴 채 사라졌던 그날, 끝내 찾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켜자마자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명은 딱 두 글자였습니다. 도연에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아내의 진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요. 그리고 폴더를 눌러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3년 동안 묻어두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우리 하윤이. 내 피가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왜 아내가 사라졌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키우는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통영의 초가을은 짧았습니다. 아직 오후 6시인데도 하늘이 어둑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은 짠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구 쪽에서 배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최도연은 자전거를 세우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41살, 통영중앙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10년째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을 맡고 있었습니다. 5학년 담임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를 차분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웃는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일상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바닷가 산책길에서 핸드백과 신발만 남긴 채로. 그날은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경찰은 실족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해경도 나왔습니다. 잠수부들도 바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 이후로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11살 하윤이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피부는 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길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방에 들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 그림만 그렸습니다. 파도 그림, 갈매기 그림, 배 그림. 도연은 그 그림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윤은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도연은 자전거 바구니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6명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앞 신발장 옆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상자는 갈색 테이프로 단정하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받는 사람 최도연.
주소 경남 통영시 중앙동. 보낸 사람 공란. 전화번호 공란. 우체국 소임만 찍혀 있었습니다. 발송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발송일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왠지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을 열면 뭔가 변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가위를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충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휴대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스 귀퉁이에 흠집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호 필름은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네잎 클로버 스티커였습니다. 도연은 손이 멈췄습니다. 이 휴대폰을 알았습니다.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3년 전 바다에 빠진 뒤 찾지 못했던 그것이었습니다. 네잎 클로버 스티커는 지연이 직접 붙인 것이었습니다. 행운을 바란다고 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는 30%였습니다. 누군가 충전해 둔 것이었습니다. 누가 충전했을까? 누가 이것을 보냈을까? 왜 지금 보낸 걸까?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배경화면은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통영 앞바다였습니다. 도연과 지연과 하윤이가 함께 간 곳이었습니다.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지연의 생일이었습니다. 0202-0318. 도연은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폴더 하나만 있었습니다. 다른 앱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사진첩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폴더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연에게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야 제대로 눌렸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였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폴더를 눌렀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 3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날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3년 전 8월 12일, 두 번째는 8월 13일, 세 번째는 8월 15일. 모두 지연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8월 22일에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도연은 첫 번째 파일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에 대해
하윤에 대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것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작은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쉬익 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지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도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에서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아내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잡음이 섞였습니다. 지연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소리 같았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음량을 높였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아,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0초쯤 지났습니다. 도연은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지연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피가 아니야. 도연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11년 전이었어. 회사 회식이 있었어. 부서 전체가 나갔어. 고깃집이었어. 술을 많이 마셨어. 난 원래 술을 잘 못 마시잖아. 그날도 조금만 마셨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다들 취해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난 불편했어. 그래서 먼저 나왔어. 혼자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지.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왔어. 도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강민호. 지연이 다니던 회사의 선배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지연은 그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승진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민호 선배가 택시 같이 타자고 했어. 집이 같은 방향이라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난 그냥 탔어. 선배니까. 거절할 수 없었어. 지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중간에 차를 세웠어. 모텔 앞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여기 들어가자고 했어. 도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난 거부했어. 당연히 거부했지. 무슨 소리냐고. 나 집에 가야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억지로.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코를 푸는 소리.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날 끌고 갔어. 팔을 잡더니 힘으로 모텔 안으로 끌고 갔어.
난 소리 질렀어.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모텔 주인도 그냥 봤어.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날 말이 끊겼습니다. 도연은 이를 갈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어. 그 사람은 없었어. 난 혼자 있었어. 옷이 찢어져 있었어. 몸이 아팠어. 지연이 다시 울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어. 경찰서에도 갔어. 상담원을 만났어.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어. 근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선배는 회사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대. 수백억짜리. 외국 회사랑 계약 직전이었대. 그 사람이 문제 생기면 회사가 망한대. 직원 100명이 다 잘린대.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 달래.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어. 돈을 주겠대. 2천만 원. 그리고 승진시켜 주겠대. 연봉도 올려주겠대. 그러니까 신고는 취하해 달래. 회사를 생각해 달래.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겁이 났어. 회사 전체가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았어. 대표도, 인사팀도, 법무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다들 날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고를 취하했어. 경찰서에서 나왔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 근데 그때 임신한 걸 알았어. 지연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날짜를 계산했어. 그 사람 강민호의 아이였어. 확실했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아무도 없었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려고 했어. 병원 예약도 했어. 근데 못했어. 그냥 못하겠더라. 이 아이가 무슨 죄냐고. 태어날 자격이 없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만났어. 친구 소개로. 카페에서 너는 웃고 있었어. 따뜻하게. 도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난 울었어. 기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어.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 말하면 너도 날 떠날 것 같았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정말 기뻐했잖아. 밤새 안고 있었잖아. 병원 복도에서 울었잖아.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더 말할 수 없었어. 지연이 다시 울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말할 용기가 더 없었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녹음이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걸었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졌습니다. 하윤이 방에서 불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11살 딸, 까만 눈동자, 조용한 성격,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
자신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언제나 하윤을 사랑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부터, 첫걸음을 뗄 때부터, 유치원에 갔을 때부터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혼자 견뎌온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 회사의 압박, 가해자의 존재, 임신의 두려움, 그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 무게가 도연을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불안했습니다.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 도연은 몸을 굳혔습니다. 강민호가 날 찾아왔어. 지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심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 하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처음엔 몰랐어. 그냥 학부모인 줄 알았어. 근데 날 보더니 웃었어. 알아보겠냐는 듯이. 지연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 정장을 입고 있었어. 깔끔했어. 예전이랑 똑같았어. 그 웃음도 똑같았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 보더니 오랜만이라고 했어. 잘 지냈냐고, 아이가 컸다고, 예쁘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하윤이 손을 잡고 도망가려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막아섰어. 그러면서 11년 전 일을 기억해냈대. 갑자기. 도연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하윤이가 자기 아이일 수도 있다고 했어. 시기를 계산해보니 맞는다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대.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된대. 법원에 신청하면 된대. 친권 확인 소송. 그 사람이 변호사니까 다 할 수 있대. 도연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어. 만약 자기 딸이 맞으면 양육권도 나눠 가질 수 있대. 아니, 자기가 다 가져갈 수도 있대. 엄마 혼자 키우는 것보다 아빠가 있는 게 법원에서도 유리하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난 소리 질렀어. 경찰 부르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말했어. 경찰 불러봐라. 11년 전 일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신고 취하했으니 증거도 없다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어. 1,000만 원 일단 그만큼만 달래. 그럼 조용히 넘어가 주겠대. 하윤이한테도 관심 끊겠대. 지연이 울었습니다. 난 돈을 줬어. 통장을 다 털었어. 적금도 깼어. 겨우 1,000만 원을 모았어. 그리고 줬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왔어. 이번엔 2,000만 원. 생각해보니 적은 것 같대. 11년 동안 못 본 양육비 생각하면 싸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돈이 없었어.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어. 친구한테 빌리려고 했어. 은행 대출도 알아봤어. 근데 안 되더라. 신용도가 낮아서.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왔어. 사흘 뒤에. 돈 구했냐고. 난 아직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하윤이를 데려가겠대. 지금 당장. 도연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난 매달렸어. 울면서 빌었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꼭 구해오겠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주겠대.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난 알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2천만 원 줘도 또 요구할 거야. 3천, 4천, 5천. 끝이 없을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윤이를 데려갈 거야. 돈도 받고 아이도 가져가려고 할 거야. 법적으로 자기 딸이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도연아, 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찰에 가면 11년 전 일이 다 드러나. 그럼 너도 알게 돼. 하윤이도 알게 돼. 하윤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변호사야. 법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증거도 없는데. 회사에서도 다 덮었는데. 녹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난 너희들을 지키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녹음이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도연도 경찰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였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이번엔 차분했습니다. 울음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난 떠나기로 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강민호도 날 찾을 이유가 없어. 돈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윤이한테도 관심 없을 거야. 엄마가 없는 아이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너랑 하윤이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비겁한 선택이라는 거 알아.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강민호는 멈추지 않을 거야. 끝없이 괴롭힐 거야. 돈도 하윤이도 다 가져가려고 할 거야. 지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부탁이야, 하윤이 지켜줘. 내가 못 지킨 걸 당신이 꼭 지켜줘. 하윤이한테 말해줘. 엄마가 사랑했다고.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하윤이를 사랑해줘서. 행복한 시간을 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윤이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하윤은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하윤아,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도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먹자. 응. 하윤이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하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하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전거에 태웠습니다. 하윤은 뒤에 앉아 도연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좋다. 그러네.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제 비가 그쳤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하윤을 내려주었습니다. 잘 다녀와. 응. 하윤이 교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등이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기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웠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가르쳤습니다. 웃었습니다.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꺼냈습니다. 먹으려는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이 어머니신가요? 아버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윤이가 교문 앞에서 낯선 분과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집었습니다. 교무실을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최 선생님, 뒤에서 동료가 불렀습니다. 수업은요? 급한 일 생겼어요.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평소보다 5분 빨랐습니다. 하윤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교문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수입차였습니다. 번호판이 깨끗했습니다. 차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파란색이었습니다. 키는 180cm쯤 되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얼굴은 날카로웠습니다. 턱선이 각졌습니다. 하윤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거칠게 세웠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윤아,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하윤이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하윤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자가 도연을 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최도연 선생님이시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한강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민호. 녹음 파일 속 그 이름. 지연을 무너뜨린 사람.
도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할 말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법원에서 이야기할까요? 친권 확인 소송으로요. 도연은 하윤을 학교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 하윤이 망설였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곧 갈게 교실에서 기다려. 근데 들어가.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윤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려 했습니다. 아이가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강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호가 차에 기댔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지연 씨 아시죠?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 그렇죠. 아내 결혼하셨죠. 근데 실종되셨죠. 3년 전에. 강민호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분이었는데. 저도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선후배 사이였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윤이 그 아이가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사실이죠. 11년 전 지현 씨와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죠. 강민호는 태연했습니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물론 당시엔 몰랐습니다. 연락도 끊겼고요. 근데 최근에 생각해보니 시기가 맞더라고요. 하윤이가 태어난 시기랑요. 도연은 이를 갈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강제로 할 수도 있어요.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법원에 친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니까 절차는 잘 압니다. 서류도 이미 준비했고요.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만약 제 딸이 맞다면 양육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까지 키우셨으니 감사하죠. 하지만 법적으론 제가 친부니까요. 친부의 권리가 있죠. 강민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도연을 봤습니다. 합의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적당한 금액을 주시면 조용히 물러나는 겁니다. 소송도 안 하고 하윤이한테도 안 나타나고.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 도연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월급으론 어렵죠 알아요. 초등학교 교사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분할로 해도 됩니다. 10,000원씩 10년. 이자 없이요. 강민호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일주일 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법원 가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법정 싸움은 길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동안 하윤이도 힘들 거고요. 그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제 명함은 안 받으셨죠. 그럼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일주일 뒤에요.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연을 무너뜨렸다. 이 사람이 지연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아침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호가 날 찾아왔어. 하윤이가 자기 아이일 수도 있다고 했어. 돈도 요구했어. 도연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성범죄 협박 공갈. 형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세 번째 파일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제 아내입니다. 3년 전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이 휴대폰이 집으로 왔습니다. 익명으로요.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이 제 딸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늘 학교 앞에서 만났습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1억 원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시죠. 자세하게 써주세요.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을 썼습니다. 지연이 당한 일, 강민호가 한 일, 자신이 들은 것, 본 것, 모두 적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11년 전 사건이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도연은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윤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 담임 교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당분간 하윤이를 조심해서 봐주세요.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특히 정장 입은 남자요. 담임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학교 측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폴더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연아,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내가 못한 걸 내가 할게. 창밖에서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통영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눈 온다. 그러네. 학교 가도 돼? 도연은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눈 와도 학교는 가야지. 하윤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교과서를 넣었습니다.
필통도 넣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이었습니다. 지퍼를 올렸습니다. 목도리를 감아주었습니다. 분홍색 목도리였습니다. 추우면 안 돼. 알았어, 아빠도 따뜻하게 입어. 도연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하윤이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 하윤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물이 지어 날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들이 바다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예쁘다. 엄마도 저렇게 자유로울까? 도연은 딸을 봤습니다. 하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슬픈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럴 거야.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 교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무서움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불안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이제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 성범죄, 협박, 공갈 미수,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지연의 녹음 파일, 도연의 진술, 학교 CCTV, 그리고 11년 전 병원 기록, 당시 동료의 증언,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강민호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10년간 하윤과 도연에게 접근 금지, 친권도 박탈되었습니다. 하윤은 이제 법적으로도 도연의 딸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전거를 탔습니다.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들었습니다. 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났습니다. 도연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다들 신났구나. 예. 그럼 오늘은 특별히 눈 이야기를 해볼까?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분필을 들었습니다.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겨울은 춥지? 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올까? 봄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봄이 와. 추운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시간이 와.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시간이 와.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래. 힘든 시간이 있어도 언젠가는 좋은 시간이 와. 기다리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돼.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힘든 시간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있었지. 아주 많이.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아주 괜찮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어땠어?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았어. 친구랑 눈사람 만들었어. 그래? 사진 찍었어? 응. 하윤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눈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쁘네. 엄마도 좋아했을까?
도연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좋아했을 거야.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도연은 하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요리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하윤이 숙제를 했습니다. 도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윤을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빠, 응? 우리 행복해?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행복해.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하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잘 자, 아빠. 잘 자, 하윤아. 도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안의 목소리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지내? 도연은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 하윤이도 잘 크고 있어. 밝아졌어. 많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하윤이를 남겨줘서 용기 내줘서. 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연결된 것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것일까? 도연은 답을 알았습니다. 가족은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 무서울 때 안아주는 것,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것,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의 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도연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는 아침, 웃는 하윤, 따뜻한 교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일어나.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빠가 아침 만들게. 응.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계란을 삶았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우유를 따랐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창밖에서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이 사랑했던 바다였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